서초, 강남, 송파는 올해 무조건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네. 그 입주 물량이요. 이 세간에서는 뭐 11,000세대 대단지 들어온다는데 제가 최근 데이터를 깊게 들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구에 들어가는 입주 물량이 올해 한 해만 2488가구입니다. 그중에 2,000가구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역세권 있잖아요. 좀 조금만 소형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뭐 200세대, 300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노출이 안 되고 지금 언론상에 노출된 건 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라든지 네. 원베일리만 해도 한 8,000세대, 9,000세대잖아요. 그거하고 또 큰 거 하나 있어요. 그거 합해서 11,000세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4,500세대짜리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서초강남이요? 24,000개가 되는데 거기서 한 2,000~3,000개 빼도 18,000가구가 쏟아지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 헬리오시티 네. 입주할 때도 20~30% 폭발 네, 역전세가 그때도 있죠. 났었고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엘리트일 때도 입주할 때 역전세가 났었고 네. 만 세대 정도만 오면 무조건 20~30% 빠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 세대가 아니라 2만 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 4구 일대는 올 한 해 지금 나름 뭐 이제 이름값 한다고 버티고 있지만 송파 빼고 송파는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나머지 서초, 강남, 강동은 하락의 조정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만약에 그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쯤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다른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라고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어느 지역이 있는데 분양가 5억이에요. 근데 이게 17억까지 갔거든요. 네. 반토막 나면 얼마예요? 8억이에요. 아직도 분양가 그러니까 아직도 높네요. 빠질 네. 대목이 그래서 반토막 나도 사지 말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말씀도 맞는 거예요. 음. 그런 데는 그러나 네. 기존 도심 있잖아요. 뭐 어느 수도권이고 서울이고 기존 도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5억이었다가 10억이 딱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반토막이 됐다는 건 제자리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다른 시각에서 시장을 접근해야겠죠. 이렇게 차이점을 두시고 좀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마침 말씀해 주셔서 그 입주와 관련된 네네. 기사를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다음 달 얘긴데요. 전국에는 이제 2만 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뭐 서울도 많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를 네. 하면서 이제 붙은 제목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전셋값 하방 압력 커진다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필연적이고. 예,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강남 쪽은 확실히 물량이 말씀해주신 대로 많아서 엄청 많습니다. 예, 이거 올해는 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예, 예. 그러면 동시에 전셋값도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뭐 헬리오시티 때도 그랬고 잠실 때도 그랬고 전셋값도 많이 빠졌었는데 올해도 네. 전셋값이 계속 빠질 거라고 보고 계신 네. 거죠. 근데 그거는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뭐 전셋값 그렇진 얘기로 않죠. 넘어가 보죠. 전국적이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는 네. 현재 빠지는 추세에서 뭐 예를 들면 광역시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광주라든지 대전은 그동안 좀 계속 버텼거든요. 버텼다가 입주 물량 좀 나오면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버티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그 카르텔이 잘 연결된 데는 집값이 하방 압력이 세도 버팁니다. 네. 호가를 유지하고 버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꺾이게 되면 인천처럼요. 네. 버틸 수가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 소유주 입장에서 전세값 더 안 내려도 놀 수 있습니다라고 공인중개사분 얘기를 했는데 전세가 안 나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나지죠.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딴 데로 가니까. 그러면 이때 주인들이 역으로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역으로 제한을 하거나 압박을 줍니다. 당신들 못 믿겠어? 나 원래 그냥 내놓으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데 그게 벌어지면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뭐 아파트 분야에서 집값을 막으려는 게 버티지 못합니다. 딱 꺼지는 순간은 우르르 이제 그대로 가겠죠. 근데 광역시 중에 일부 광역시가 그런 현상을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꺾이는 현상들이 저번 주부터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올 상반기까지는 좀 보시면서 하시고 지금 전세가 하방 압력이 한없이 내려갈 것 같지만 역으로 여러분들이 금리랑 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반포자이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를 예를 드릴게요. 그게 지금 작년 연말 올해 2월에 입주 이제 다 왔는데요. 입주인데 작년 연말에 전세 가격이 13억에 나왔어요. 매물이 84제곱이. 근데 상황이다 보니까 6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봄에 한두 달 만에. 6억이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7억에 있는 분들이 일로 안 넘어갈까요? 강남에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 새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고 갱신 건수면 4년 살 수 있고.
그 주인 좋은 주인 만나면 8년 살 수 있고 네. 전세의 어떤 최고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 한없이 떨어질 거라는 거는 이런 가이드에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선 그거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너무 높이 올라간 전세 가격이 있는 동네다. 최고점이 있는 데다. 여기는 푹푹 빠지겠죠. 그러나 너무 올라갔는데 이미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 상구도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송파 같은 경우는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전세 가격이 견조합니다. 8, 9억. 매매 가격은 팍팍 내려왔잖아요. 막 3, 40% 내려왔는데 네. 전세 가격은 이 폭이 적어요. 적은 이유는 애초에 그 최고점 막 전세가 폭등하던 시절에 그 지역은 좀 그런 현상이 좀 적었었고 갭 투자가 그냥 들어왔던 거고 그 상태에서 거기서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가 좀 많이 없었어요. 네. 없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조금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온다고 갑자기 내려가는 왜냐면 매매 가격이 20억인데 전세가가 9억이다.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6억, 7억 내려가기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다른 지역이에요. 예전에 6억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13억이 됐어요. 그건 6억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좀 달리 보셔야 되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그 전에 전세가 3, 4년 전 전세 가격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안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서초 강남 4구지만 이게 확산됩니다. 그 예가 뭐냐? 인천이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네. 많으니까 지금 데이터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인접해 있잖아요. 네. 인천하고 네. 여기들이 전세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매매 가격도 지금 버티다가 지금 폭폭 내려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운사이징은 다운사이징인데 사람들이 부담되니까 다운사이징인데 지금 3, 4억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인천을 돌아오니까 입주 물량 아파트 새 아파트가 2억 5천이란 말이에요. 전세가 2억이고 그런데 2억을 세이브하면서 출퇴근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강서구라 그러면. 네. 근데 그래서 가장들이 그거 감수할 수 있거든요. 4년 또 갱신이 있으니까. 그 돈 모아서 넘어오겠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거냐.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이 예전과 틀린 게 이 인접한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집은 더 좋은 집으로 가는데 금액은 다운사이징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에 있는 분들의 집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빠져나가면 들어올 사람이 있나요? 적겠죠. 그럼 비게 되니까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주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에 인접한 서울 인근 지역은 하방 압력이 더 크겠죠. 서초, 강남, 송파가 커지면 여기가 다운되면은 동작구, 관악구 이쪽도 당연히 내려. 또 역풍선 효과가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좀 예측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년부터 네. 계속 인천이 이제 집값도 많이 빠지고 뭐 전세 가격도 많이 빠지고 그런데 그럼 인천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벌어졌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런가요? 작년에 4만 한 1,000세대 입주했거든요. 네. 지금 벌어졌잖아요. 근데 올해만 4만 5천 개 들어옵니다. 작년보다 또 더 많군요. 더 많아요. 네. 그 저는 인천발 쇼크가 올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인천발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목동이 지금 힘을 못 쓰거든요. 목동 신시가지가 아 그런가요? 규제 하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죠. 재건축 단지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대체지가 많기 때문에 수요들이 지금 전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시장을. 그러면 우리 시장 중에 아시겠지만 8대2 법칙이라고 집을 샀던 분 중에 20%는 분명 무리하게 샀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못 견디고 꺾이게 되면 프라이스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시장에. 하한가가 나오고 경매가 나오게 되고 그게 심리에 젖어들게 되면 시장은 당분간 시장은 심리인데 쉽게 못 살아나겠죠. 그럼 어떤 때 살아나겠어요? 금리가 진짜 내려오든지 로또가 맞든지 소득이 10% 올라가든지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가든지 이럴 때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썼는데 마지막 하나의 카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지금 집을 사면 앞으로 집 살다가 5년 뒤에 파는 건 세금을 안 받겠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잖아요. 내 집 마련과 동시에 투자 요인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때는 집값이 어느 정도 빠진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대책을 던졌는데 지금 이제 하락 속에서 던졌을 때는 효과가 약하잖아요. 충분히 빠진 다음에 횡보할 때 던져주면 살아나겠죠. 그 시점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접하시면 자산 관리에 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